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엊그제 주말 잘 보내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주말이네요. 저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KTX보다 더 빨리 가네요. 주말 알차고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알차게 보내시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혼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이혼녀입니다.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게 되었죠. 여기 보면 불륜 남녀들도 많고 이혼에 대해 고민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제 경험담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되거나 저같이 당하신 분들, 상간녀 불륜녀들한테 법으로나마 응징하시라고 글 남겨요. 글이 꽤나 길 거예요. 저희는 동갑이며 연애 7년을 했던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는 주 5일째 근무를 했고 남편은 이야 그놈이라 칭하겠습니다. 일의 특성상 평일 하루를 쉬고 주말에 바쁘게 근무해야 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어도 내 남편은 나가서 기죽는 게 싫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요. 그래도 마냥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시골 살던 그놈은 결혼하면서 서울에 자리 잡아 일하는 과정이어서 돈도 얼마 못 벌었죠. 결혼 2년 동안 6개월은 백수였고요. 월급이나 여러 면에서 제가 더 나았어요. 암튼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 저도 그렇고 그놈도 그렇고 둘 다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아까워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보다 집에서 혼자 마시거나 그놈과 함께 집에서 마셨고 그놈은 일이 늦어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단군이 뭐니 하면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저금이라고는 한 푼도 못하는 사정인데 알바애들 군대 간다고 10만원씩 술 사줘가며 암튼 알바생이라고 어린 여자들한테 밤 10시고 뭐고 전화 오고 암튼 이런 일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남들 부부처럼 다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새로 직장을 옮기고 술 먹는 자리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아이도 갖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혼자 산부인과 갔다 온 날도 만취 상태로 들어왔고 들어오면 여기저기 때려 부수고 집안에다 노상방뇨해놓고 술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실수하는 타입이라 항상 노심초사 걱정했습니다. 거기다 아니나 다를까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에 이것저것 걸려 면허 취소에 벌금에 합의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그러다 이번엔 정말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합의 이혼서를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나 혼자 시골 내려가는 것도 지겹다고 주 5일이라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던 저는 주말이면 혼자 버스 타고 내려가 시댁 농사 일손에 경조사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이런 건 괜찮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처음엔 빌더군요. 안 그러겠다고. 음주운전 걸렸을 때도 저 잔소리 하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 안 했고요. 그놈도 다신 술 안 먹겠다고 술 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버릇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기만 한 쇼였습니다. 그래도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술은 못 끊네요. 친정에 일이 있어도 술은 마십니다. 회사 생활이라 어쩔 수 없다 하네요. 저는 차도 없이 혼자 주말에 버스 갈아타고 시댁을 찾아뵙는데 그놈은 술 마시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한 달에 한 번 친정 찾아가 밥 먹고 오는 것도 힘드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이놈이 자꾸 저에게 이혼을 하자 합니다.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열심히 직장 다니며 돈 벌고 착실하게 아이 가지려 노력하던 중이었기 때문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해달라고 싸우고 전 안 한다 싸우고 친정시댁에다 이러저러한 것도 말할 틈 없이 이렇게 쉴 새 없이 싸우던 중 그놈이 카드를 만들었네요. 자랑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는 기본. 회사에서 술 먹고 온다는 사람이 오는 택시 방향이 아닌데 택시를 타고 다른 방향에서 자꾸 들어옵니다. 그쪽으로만 오네요. 이제 슬슬 외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잠도 못 잤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 해야 되나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거의 제가 결혼 생활까지 10여 년을 봐온 사이입니다. 척하면 척인데 자꾸 이혼하자는 게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카드 내역을 봅니다. 그놈은 서울에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드 내역엔 식당, 모텔, 카페 등등 다 봉천동 신림동입니다. 누군가가 봉천동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자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놈이 시골에 내려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와 이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놈은 당장에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놓겠다고 난리입니다. 시골 시댁에 내려가니 시엄마와 시누이가 저만이라도 내려와 살랍니다. 그놈이 또라이인 걸 아시는지라 일단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구 여자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저도 모르니 정말 모른다고 답합니다. 만약에 여자 문제라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놈이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전셋집을 내놓습니다. 그놈이 웬일인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놈의 핸드폰을 씻는 동안 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네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신기하게도 하늘이 도왔는지 비번이 풀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자를 볼 수 있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문자가 오네요. 어젠 늦게 잤나 보네. 나도 이제 출근하려고.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문자하는 꼴이 여자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 문자가 옵니다. 사장님은 상무님하고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으신 거야? 사장님 정말 말 안 통한다. 방구 오늘 좋은 하루. 같은 직장인가 보네요. 반말로 이름을 막 쓰는 거 보니까 동갑이나 누님인가 보네요. 이제 문자는 다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그놈이 쓴 카드 내역도 감사하게 일일이 다 오네요. 일요일날 일이 일찍 끝나 집에 일찍 들어오더니 샤워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내일 올게. 다음날이 쉬는 날이니 평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놈 회사 번호네요. 그년이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너희 오늘 둘이 만나기로 했구나. 문자를 봅니다. 오늘 나 당직이니까 7시까지 교대역 안에서 보자.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지? 신나. 이놈은 다들 일찍 끝났는데 그년이 당직이니 그 시간 동안 집에 와서 샤워하고 그년 만나러 가나 봅니다. 2년 동안 회사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여관에서 보자 하네요. 아, 오늘은 또 그년이랑 외박하겠구나. 여자가 있다고 알게 되자 그동안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여자가 있다고 하면 나도 처음부터 그냥 깨끗이 이혼해줬을 텐데. 그날 새벽 4시에 이놈이 왔습니다. 시골 간다고 나갔던 놈이 그년 만나고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의아합니다. 내일 일도 쉴 텐데 집에 왜 온 거지? 그년을 만난 건 틀림없는데. 알쏭달쏭합니다. 둘이 전화와 문자를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합니다. 제 성격 나름 밝고 털털합니다. 소심하고 겁많지 않습니다. 그 근처 사는 친구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년이 있는 그 직장으로 친구를 손님이 견적내는 척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한테 안내한답시고 붙은 게 인연이네요. 명함까지 받아왔어요. 친구가 나름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라 CSI 마냥 신상을 털어봅니다. 이름, 나이, 생년월일, SNS까지 다 나오네요. 동갑이고 이름은 김방순이네요. 어디 보자. 아이고, 3살 된 아이가 있는 이혼녀네요. 그 사이에도 바쁘게 문자는 옵니다. 나 오늘 컨디션 별론데. 나 육촌 갈 거야. 동대문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당직 아니니까 이따가 생각해보자. 이제 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이혼 외친 걸 알게 됐습니다. 여자가 있었구나. 내가 안 당하려면 뭐든지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껏 온 문자들과 그때부터 오는 모든 제게 유리한 문자들은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무조건 이혼은 안 하겠다고 버티기 들어갑니다. 증거를 무조건 모아야 하니까요. 더럽고 치사해도 증거 잡으려고 집에 있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교대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 여러 군데 알아봐. 이런 문자가 오네요. 오늘은 그놈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러 가나 봅니다. 이혼녀라 그런가? 코치 한번 제대로 해주네요. 이놈은 그날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자꾸 옆구리 세게 찔러가며 매를 법니다. 시원하게 싸대기 3대 때려줬습니다. 그놈은 그 길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진단서 떼더군요. 보아하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했는데 제게 이혼할 건덕지가 없으니 욕하는 걸 녹음하거나 몇 대 맞고 진단서를 떼거나 아님 억지로 관계를 시도하고 거부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변호사한테 듣고 나름 이혼 사유를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혼자 유추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술 먹고 지가 지 입으로 다 풀더군요. 변호사 상담비가 5분에 5만 원이라며 비싸다며. 문자는 끊임없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가서 힘들지? 잘 때 문 꼭 잠그고 자. 이혼 소리 나오면서부터 각방이었습니다. 다음번 쉴 때는 낚시 갈까? 주변 지인들을 알아보고 바다로 가자. 지금 방실이 안 자는데. 조금만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방실이는 3살 난 지 딸입니다. 미안. 오늘따라 애가 잠을 안 자네.
이날은 한밤중에 만나서 모텔 간 내역이 카드에 있더군요. 오늘은 그레이티에 카키 입으세요. 나 로또 안 해봤는데 1등 되면 평생 이뻐해줄게. 등등 부부가 할 문자들을 주고받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3살 난 아이를 두고 남의 남편과 침대에서 구르고 싶을까요? 아이가 안 잔다고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안 하고 살아야 하나 싶던 차에 주말이라 혼자 집에 있다가 이불 빨래라도 해야지 싶어 이불 속으로 손을 쑥 넣는데 손에 좋은 그립감으로 뭐가 착 잡히네요. 그건 다름 아닌 소형 녹음기. 어디서 빌린 건지 어떤 남자가 하는 방법 설명해 주는 게 들리고 그걸 언제든지 자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저에 대해 뭘 녹음하려 했던 걸 알고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젠 정말 더 버티기 힘드네요. 이렇게 저 여자가 코치하며 바보같이 이혼녀의 눈이 멀어 눈 뒤집힌 놈한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고 뭐가 제게 유리한지 생각해봅니다. 둘이 번 돈도 얼마 없고 게다가 모아놓은 돈은 정말 하나도 없네요. 재산이라곤 할부 나가고 있는 차 한 대와 시댁에서 해준 전세금 4천, 나머진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 그지 같네요. 그런데 더 거지 같은 건 제가 아무 잘못 없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해도 제가 아무리 크게 위자료를 받아도 2천만 원 내외라는 겁니다. 결혼기간이 2년밖에 안 돼서 짧고 아이도 없어서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쓸 돈 아껴 내 남편한테 모든 걸 해줬는데 그건 재산으로도 안 치고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위자료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다 제가 아무리 벌어놨다 해도 현재 재산이 없으니 제가 가져갈 건 없더군요. 첫째, 친정 시댁 식구들 다 모시고 회사로 찾아가 그년 있는 곳으로 가서 다들 보는 앞에서 그 여자 후려 세리며 소동 피우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그냥 2천이 넘는 돈이라도 받아서 조용히 이혼하는 거, 두 가지로 추려지더군요. 그래서 남편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좋게 이혼해주겠다. 네가 지금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어. 대신 재산 분할로 시댁에서 해준 돈 4천만 원에서 3천 원 놔줘. 차는 네가 가져라. 차는 그 당시 1년도 더 넘게 할부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라고 해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가 없어 한 달의 숙려기간이 지나 정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그 20분 정도의 시간에도 그 상간녀한테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징그럽게 옵니다. 네, 궁금하겠죠. 이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지. 잘 된 거야? 축하해. 오늘 일 끝나고 집 앞에서 한잔할까? 아주 신들이 났네요. 이혼하고도 남편이란 이 인간한테 50만 원씩 10번 받을 게 있습니다. 처음 차 살 때 지인한테 빌린 500인데 차를 지 앞으로 주니 지가 줘야 하니까 당장은 돈이 없고 50씩 10번에 나눠주겠다고 공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 날짜에 제대로 안 주고 꼭 문자를 하게 만듭니다. 나도 속이 썩어나는 중에 날짜가 또 밀려서 그놈한테 제발 제 날짜에 돈 좀 주면 안 되냐고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문자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다 돼서 그녀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 끊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이혼하고도 돈 문제로 이러는 거 그 돈 내가 줄게. 분명히 이건 전 남편인 그놈이 아니라 그년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문자네요. 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정확히 장돌이질 망치질까지 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사람 잘못 건드린 걸 알려줘야겠네요. 그놈한테 돈 다 받을 날만 기다립니다. 이혼하고서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너가 왜 그리 살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훨씬 편해 보인다. 왜 이리 살이 빠졌어? 라고 걱정해줍니다. 솔직히 속은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서 그놈한테 전화가 옵니다. 3개월 만이네요. 울면서 우리가 왜 이리 됐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징징거리네요. 욕만 나옵니다. 전화 목소리 듣는 것도 거북합니다. 짜증도 나고요. 일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적당히 달래고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혼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이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상간녀인 그녀에게 소송을 겁니다. 글이 너무 길어 지겨울라나요? 내일 다시 소송 스토리 올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과거를 곱씹으면서 글을 올리는 건 제 글을 보시고 누군가 억울하시다면 굽히지 말고 용기 내서 소송이라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하지만 마시고요. 내일 글에 소송에 대해 자세히 적어 올릴게요. 세상의 모든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자고요. 혹시라도 니년이 이 글을 보게 되면 살짝 내용을 조금 바꾸긴 했지만 너인 걸 알 거야. 문자 내용이 소송장에 들어있었으니
네 딸을 봐서라도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댓글입니다. 소송 스토리 듣고 싶네요. 나쁜 사람 벌 받을 거예요.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인두겁을 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어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음주 후 집안에 고성에 방뇨. 여기까지는 그나마 불상타하고 봐줄 수 있었는데 암수술한 마누라는 일도 놓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집에서 백수로 지내면서 아직까지 만나고 있더라고요. 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쓰고 보니 진짜 쓰레기네.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생각에 생각만 파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이유는요,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군요. 전남편이 따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 쓰시는 내용으로 봐서도 앞으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통으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위자료 청구만 하신 건지 궁금하네. 저 아는 언니도 지금 이혼 생각 중인데 간통으로 하기에는 문자 말고 없어서 간통죄가 안 된다고 하고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하려 했더니 약소하다 하더라고요. 그닥 상간녀한테 피해를 주는 금액이 아니라고. 얼마나 복수해 주셨길래 좀 듣고 싶네요. 실천에 옮기려고요. 근데 첫 번째 그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었네요. 그러다 맞고서 하면 어쩌시려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집안에서 방뇨, 낭비, 바람, 공감이 드네요. 제가 겪은 제 아내 얘기입니다. 지금 협의이혼 숙려기간인데 아내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했고 양육비는 안 주려 하면서 재산 분할은 해달라 하네요. 바람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 하고 조용히 끝내려는데 말이죠. 소송 부분 얘기 기다려집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쓴 글에 소송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어여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타자 쓰는데 불편하네요. 이혼할 때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놈이 바람핀 걸 알렸고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펄쩍펄쩍 뛰셨죠. 쓰레기를 쓰레기로 안 보는 집구석이니 그놈이 그리 큰 거겠죠. 이혼한 뒤로 그놈이나 시어머니나 그 집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잘 되리라 믿는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밥 한번 먹으러 와라. 하시며 자꾸 다시 한번 만나길 바라셨고 전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른이라 시끄럽게 상대 안 하고 내내 거리기만 했었는데 언제 한번 시어머니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우리 아들도 당했다. 당한 거다 그년한테. 이러시길래 그날따라 욱하는 마음에 당하긴 뭘 당해요? 돈을 뜯겼대요? 뭘 당했는데요? 하며 소리를 질러버린 후론 그 집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잘 살아보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 저도 남편이랑 그놈도 서로에게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벌이도 마음에 안 들었기에 결혼하고서 저는 처음으로 돈이 궁하다라는 것도 느껴봤고 어디 나간다 술 먹는다 하면 물가에 애기 내놓은 심정으로 불안해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놈 치워준 그년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각설하고 그놈한테 돈도 다 받고 이제 슬슬 그년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저한테 있는 증거라곤 그년이 신이 나서 제 남편에게 보낸 문자 수십 통들과 이혼할 때 남편과 통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나 궁금한 거나 알자고 떠보면서 한 통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서류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 만들었어요. 내용은 불륜 내용 인정하는 것과 그녀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다는 거, 그 당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녀는 이혼할 때 남편이 돈이 많아 집도 받고 양육비로 넉넉히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놈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비전이 없으니 다른 공부를 해라. 대학을 원하면 자기가 학비라도 될 테니 학교를 다니라고 배우라고 그랬다더군요. 정말 사랑했나봐요. 먹고 살 걱정을 같이 했나 보더군요. 그리고 이혼녀 주제에 지가 어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나도 당한 거야 그녀한테. 꼬임에 빠져서 내가 미안해. 등등 제가 소송을 하면 그년도 이 서류를 보기에 통화 내용 중 저 이혼녀 주제에 어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고 한 내용은 꼭 집어넣었습니다. 보고 뒷목 좀 잡아보라고요. 자, 이제 서류를 들고 그년이 그놈한테 코치했듯이 저도 교대 근처로 슬슬 나가봅니다. 아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변호사 사무실이네요. 아주 좋은 유용한 정보네요. 굿. 변호사 사무실을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상담을 의뢰해봤는데 확률이 반반이더군요.
이미 이혼한 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은 무의미하며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데가 있었고요. 또 다른 데는 서류가 확실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확률이 반반인데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정말 아니한마 못한 게 되는 거라 초조했습니다. 그 전에 전화로 된다고 한 변호사분을 찾아갔습니다. 의리의리한 사무실은 아니었지만 혼자 조용히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첫 장 보고 웃으시대요. 이렇게 인쇄해서 갔거든요. 상간녀 김방순 문자 내용, 사이즈 이따만하게 해서. 거기에 통화 내용과 문자 내용 다 보시더니 이건 당연히 된다고 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원래는 저도 변호사 사무실 3-4곳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확실히 된다 소리를 듣자마자 맡기겠다고 가지고 온 서류 다 드리고 그냥 나왔네요. 귀가 얇아서. 그게 7월이었고요. 8월 이혼 10개월씩 50 받고 서류 준비 소송. 그걸 A법원에 서류 냈는데 그 법원에서 B법원으로 다시 넘기는 바람에 시일이 더 걸렸어요. 법원에 낸 서류는 제 결혼기간과 결혼 내용, 그년과 같이 일하면서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현재 저는 그 여자로 하여금 이혼을 당했다. 남편도 불륜을 인정하고 다 시인했다. 첨부 서류는 문자 내용과 남편이 불륜을 인정한 통화 내역이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A법원에 접수가 된 후 제가 낸 서류가 그년한테 가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놈한테. 그 여자한테 뭔 소송했냐? 당장 취소해라. 그러길래 일하는 중인데 욕해줬어요.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네가 왜 하지 마라 발광이야? 내가 할 만하니까 한 거야. 너도 같이 묶어서 소송해줄까? 이게 가만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네. 조용히 입 닥치지 않고 있으면 너도 같이 지옥불을 보여주마.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무식한 성격인지라 제가 너도 소송한다 소리에 끽도 못 쓰고 전화 끊더군요. 이제 시작되었네요. 길고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문자 몇 통과 통화 내용이 소송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시작했으니 악착같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한 후 전남편인 그놈이 밤마다 전화합니다. 그년이 본 소송 내용 중에 이혼녀가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고 한 이 통화 내역 대목에서 빡이 도르셨나봐요. 지금 자긴 뭐 아니면 도라고 제게 다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고 전남편인 자기 소송한다 그랬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랑 같이 법원에 가서 증인 출석해서 불륜 아니라고 해달라 그랬다네요. 물론 이것도 녹음했고요. 증거란 게 참 중요하더군요. 전화가 밤마다 올 때마다 아이고 또 증거덩어리가 전화하셨네 이러면서 받았어요. 제가 낸 서류를 받고 그년이 헐레벌떡 변호사를 샀네요. A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를 샀네요. B법원으로 옮겨졌는데 바보. 암튼 변호사를 구하고 법원에 답변서를 내놨어요. 소송을 시작하면 제가 서류 내고 그년이 답변서라고 해서 변명해야 되는 서류 내고 제가 또 반박의 서류를 내고 그년이 또 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뻔히 예상은 했지만 둘은 직장 동료일 뿐이고 갑자기 이렇게 소송당해서 억울하다, 황당할 따름이다.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라 그런 건 자기가 이혼해본 선배로서 그런 걸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상담하며 알려준 거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던 동료일 뿐이다. 그리고 현재 직장도 옮겨서 둘은 연락도 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서를 보내왔고 첨부 서류로 남편이 지금 지방에 있어서 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한 서류를 보냈더군요. 내용은 우린 동료일 뿐이다. 홀로 어렵게 아이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여잔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년 편드는 서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쯤 그녀는 남의 눈을 의심했는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하도 회사 전화로 제 남편에게 전화해 대느라 어쩔 수 없이 옮긴 회사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제가 이혼한 지 6개월여 만에 불같은 사랑이 식었는지 제가 소송할 때만 해도 둘이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던지 말던지 나는 소송 고고. 알고 보니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년하고 거짓거리 하다가 또 바람이 난 것 같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소송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서로 헤어진 상태였고요. 이놈은 아예 자기 살던 시골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서류를 보낼 차례네요. 답변서를 보니 웃음만 납니다. 뻔히 보일 거짓말들을 하고 있네. 욕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이것들을 확.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네요. 바로 서류 작성합니다. 소송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잖아요. 전 남편한테. 그년한테 소송했냐고. 이게 연락 안 하고 지낸 것들입니까?
미친 듯한 타자 속도로 서류를 만들어 봅니다. 앞뒤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암튼 써놓고 고치기로 해봅니다. 내용은 저 여자는 지 아이를 재우고 한밤중에 나와서 남의 남편과 뒹굴던 여자다.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뻔히 자기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당해놓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이렇게 쉽게 개박살내어놓고 지금 현재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저 여자는 제가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기에 저란 존재를 모르지도 않고 신혼인 직장 동료라는 걸 알면서도 나를 기만했다. 전 남편은 제가 소송한 후 제게 전화를 걸어 저 여자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며 소송 내용 중에 이혼녀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그놈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악다구니 치고 있다고 했다. 거짓으로 증거인으로 출석하길 협박하고 있다. 아마 저 서류도 협박해대니 할 수 없이 보낸 서류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걸 용서할 수가 없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서류엔 전 남편이 그 여자가 뭐 아니면 도라면서 소송하겠다고 말한 거 녹음한 거와 둘이 연락 안 하고 지냈다는 걸 뒤엎을 통화 내역 조회 기록 신청을 했어요. 내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되면 법원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떼겠다 하고 법원에서 허락하는 대로 무슨 서류든 떼어볼 수 있어요. 며칠 걸려 통신사에서 몇 달치 통화 조회가 나오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는 분들이 서로 지정번호 할인 혜택을 받고 계셨네요. 아이고, 이런 소중한 증거를 주시다니요. 이제 제가 만든 서류와 통신사 조회 그리고 그놈과의 통화 내용은 서류로 만들어 또 법원에 보냅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 나오라는 기일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나왔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연을 가지고 법원에 나왔더군요.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왜 이리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보라고. 분위기를 보라는 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다녀와 보니 알겠더라고요. 판사님이 통신사 기록 조회를 보더니 저한테 한 첫마디가 하루 종일 10번도 넘게 연락하고 지냈네 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 같나요? 이제야 변호사가 느끼라는 분위기를 알겠습니다. 판사님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건 제가 이겼다는 소리 같네요. 저쪽 변호사 묵묵부단 말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것들이 지정번호 할인 혜택까지 받고 있다는데 판사는 이어 제게 증거가 될 만한 게 더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고선 제 순서가 끝납니다. 법원을 나옵니다. 기쁜 소식을 변호사와 제 친구들에게 알리고 기분 좋게 다음 서류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도 녹음해서 증거를 만드니 이제 이놈도 더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년한테 시달리고만 있겠죠. 자, 이제 그년의 답변서도 나왔네요. 한번 보자 하는데 웃기더군요. 이제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꼈던 건지 이혼 후 어렵게 혼자 아이 키우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러냐며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이상한 개소리를 해댑니다. 그래? 너 기다려봐.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회사로 월급 가압류 넣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것까지 안 할까 생각해봤는데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 시켜 옮긴 회사 가보라 한 후 그 회사로 가압류 통보서 보냈어요.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서류기 때문에 그 회사 대표 이름으로 가게 되어 있더군요. 내용은 불륜으로 소송당하는 게 떡하니 보이게 되고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너네 직원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말이야. 내가 이기면 그 월급 내가 좀 가져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서류였어요. 얼굴 좀 팔려봐라 이거였어요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전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고 싶었거든요. 답변서 받고 이제 제가 또 서류를 낼 차례네요. 결혼생활 중 구입한 차가 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차 명의를 넘겨줬는데요. 혹시나 해서 그 차 명의 조회를 해봤어요. 제가 넘긴 이후 딱 5개월 만에 그놈에서 그년으로 명의자가 바뀌어 있네요. 참 좋은 증거 감사. 그리고 그놈이 카드를 자꾸 써댄 지역과 그년 사는 집이 가까운 거리라 카드 명세서 조회를 카드사에서 증거로 내고 그년 등본도 냈어요. 차명의를 줬다면 둘이 돈거래 내역도 있을 거다 해서 통장조회 법원에 허락받고 조회했더니 난리더군요. 원래 그놈이 돈관리도 못하는데 돈으로 여자 등쳐먹는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도 좀 털린 듯 싶네요. 아무튼 이건 뭐 조회하는 족족 증거들이 수두룩 빽빽 나와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나중에 눈물에 호소를 하는 건지 뭔지 나중엔 자기가 뭐 불행하고 어렵고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등등 아무튼 이건 누가 봐도 연락 안 하고 지낸 건 아니고 누가 봐도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기일 받아서 결국은 판사님의 회유와 설득으로 조정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난 조정 따위 안 할란다.
그냥 손해배상액이 적더라도 난 탕탕탕 승소하는 소리를 원한다 했습니다만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조정해서 금액을 주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승소에 크게 개념치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승소해도 금액은 더 적을 수 있다고. 이게 거의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서류 내고 답변서 받고 법원 출두하는 게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렸으니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됐고요. 돈 다 받고 가압류도 풀어줬는데 쥐도 사람인지라 쪽팔렸는지 그 회사도 법원 조정일 전에 그만뒀더라고요. 둘은 결국엔 헤어졌고 저한테 손해배상은 하게 됐고 그년도 참 지질이 남자복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인상적인 건 문자를 몇 번이고 보낸 내용 중에 자기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좀 보내봐.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땐 궁합이라도 보려한 것 같은데 지금은 참 창피하겠죠? 지금 가정이 어려워서 이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아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시는 분들, 저같이 소송해도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화병 생기지 말고 소송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보세요. 물론 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해봐야겠지만요. 예전부터 글을 쓰려고 한 게 이제야 쓰게 됐네요. 아마 이 글은 그년이나 그놈이 본다면 자기 얘기구나 하고 알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그년이. 지금 당장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정당하게 괴롭혀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저는 좀 참아보려고요. 그년 인생도 불쌍하니까요. 나름 그년의 모든 신상과 아이 신상까지 다 알게 됐네요. 다 법원에서 뗀 서류에 있으므로 불법은 아니고요. 까딱 더 열받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죽을 힘을 다해 괴롭혀주려고 했는데 그년 인생도 불쌍해 참아봅니다. 제발 가정 있는 사람 건드는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참, 증거 모아 간통으로 넣지 안 넣고 제가 답답하다는 글 쓴 분이 계셨는데요. 간통 현장을 잡는다는 건 영화나 드라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신고한다고 다 모텔 같이 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경찰 대동하고 모텔이나 호텔 급습하려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그 서류를 받아 신고를 해서 소송장 보여줘야 경찰이 출동해줘요. 그리고 잠자리 할 때까지 끝없이 미행해야 하고요. 잠자리를 급습했다 해도 이미 뒤처리를 다 했거나 증거인멸해서 증거가 없는 경우도 곤란하게 되고요. 한 예로 남편이 아내의 불륜관계하는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이 없다고 무효 처리된 법원의 판례도 있었어요. 다른 예로는 간통 현장을 급습한 이후에 간통한 여자를 검사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과 대동할 때 내가 원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불륜녀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의 올챙이가 검출 안 돼서 증거가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간통으로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멍청해서 다 흘리고 다니지 않다면요. 그게 쉬웠으면 저도 간통으로 넣었을 겁니다. 저도 하도 알아보니 이제 이혼 전문가가 다 된 느낌이에요. 전 제가 모은 최대의 증거가 문자와 불륜 인정한 통화 내역이었고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저도 천연덕스럽게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증거 문자 모은 거고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것 같은데 답답하시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년이 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년도 지금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한때 죽을 만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자길 이혼녀라 자기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나도 당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남자와 잠시라도 평생을 함께하려 했고 또 얼마 못 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소송이라 해서 그년한텐 껌값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저한테 줘야 했으니까요. 전 그거면 되네요. 그년한테 제가 너라년의 존재를 알고 네 아이, 네 과거, 네 행적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년한테는 스트레스일 테니까요. 사람 잘못 봤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란 존재를 알린 것만으로도 됐어요. 적어도 이제 가정 있는 남자는 안 건드리겠죠. 댓글입니다. 저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증거들을 다 모았답니다. 소송하려고 하니 우울증으로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리시더라고요. 제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말려요. 이왕 헤어진 거 그 더러운 것들하고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님의 글 보니 저도 할 걸 그랬나봐요. 대리만족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님 참 멋지십니다. 불륜 중인 것들이 이 글 보고 더 치밀해질까봐 우려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통쾌하네요. 고생하셨어요. 역시 불륜 사건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군요. 그 둘 천벌받을 겁니다. 착한 남자 만나시길 바래요. 잘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귀찮아서 쓰레기들끼리 놀라고 상간녀 상대로 법무사에 증거랑 돈까지 줘놓고 진흙탕쌈 하기 싫어 그냥 냅뒀는데 이렇게 통쾌할 줄 알았다면 저도 해볼 걸 그랬어요. 후회되네요. 진짜 속이 후련하네요. 하여간 바람피는 것들은 전부 쥐잡듯이 싸그리 잡아야 제맛이지요.
그동안 마음고생 무척 심하셨을 텐데 글쓰님이 앞으로 행복해지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한 여자의 이혼 소송 스토리네요. 이 글에도 나왔듯이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핀다고 남편은 또 바람을 폈네요. 참고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혼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전혀 후회 안 하신다니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바람도 능력이 있어야 피는 줄 알았는데 이 글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덥다. 리모컨이 어디 있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배고파. 냉장고에 먹을 거 있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찾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